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비대면 교육의 효과, 그리고 측정 방법, 그럼 시간이 되는 대로 비대면 교육의 현장 적용까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 시간에 비대면 교육의 전제 조건하고 환경 조성에 대한 거를 지금 여러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셨습니까? 전제 조건 너무 좀 황당한가요? 지금은 비대면 교육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 효과 똑같다. 그럼 당연히 비대면 교육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그래서 학습자가, 특히 학습자가 어떤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가, 그리고 강사가 어떤 하드웨어를 갖고서 강의를 하는가, 이런 부분도 매우 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대면 교육의 효과 못지않게 비대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비대면 교육의 학습의 효과를 뭐로 봐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본다면 뭐 강사, 교육생,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학습자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지금 쓰면서 하겠습니다. 학습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지금 뭐 집이냐, 또는 뭐 사무실이냐, 뭐 사무실이 뭐 모바일 오피스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이런 여건도 그 학습에는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상으로, 그러니까 그 언택트 원격 상태에서 학습자가 라이브로 학습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녹화된 컨텐츠라는 경우가 좀 두 가지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본다면 언택트 교육, 이 비대면 교육의 효과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그 이해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일부 행동의 변화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강사가 시범, 시연, 그리고 구변 동작, 연속 동작,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 학습자가 실습할 수 있고 실습의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일부 행동의 변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의 변화. 예를 이 성과 부분에 대한 건 주로 KPI 지표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까지도 가능하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인식 수준의 변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해 수준의 변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부 행동의 변화,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 인식에 대한 변화, 이해 수준에 대한 변화, 일부 행동에 대한 변화를 활용을 해서 성과 부분에 대한 것도 변화가 가능하다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는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검증이 되는데 평가한다는 건데요. 결국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KPI 지표에 있는 것처럼 교육 시작 전과 교육 후의 변화 부분으로 우리가 이 변화 부분이 같지가 않다, 이 변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면 교육이든 비대면 교육이든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점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식에 대한 거, 이해 수준에 대한 거, 행동의 변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교육 수행이 많지 않다면 행동의 변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비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교육받고 난 다음에
또는 교육 중에 교육 종료 시점에 행동에 그 구현하게 함으로써 변화 부분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고, 또는 교육 종료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동일한 그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을 셀카로 찍어서 강사에게 제출하면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겠지요. 나머지 이해 수준의 변화, 뭐 지필고사든 온난상에서 지필고사든 또는 퀴즈를 내서 온난상의 퀴즈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식의 변화, 뭐 서베이를 통해서 또는 뭐 1대1 인터뷰를 통해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육 전과 교육 후에 변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식 수준의 변화, 이해 수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비포, 그 다음에 교육 종료 시점 또는 교육 후에 반드시 측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은 비대면 교육도 대면 교육 못지않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교육의 효과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교육 종료 시점, 교육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행동의 변화라면 한 달 이상을 시간을 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의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을 경우 행동의 변화 부분을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염두에 둔 교육이라면 그 전체의 교육 시간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행동의 변화를 만들려면 일단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알려줘야죠. 시범 보여야죠. 구문 동작, 연습 동작. 그 다음에 연습하게 해야죠. 그 연습 결과를 또 지켜보면서 또 피드백을 해줘야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기대한다면 그만큼 교육의 시간도 적정하게 많이 배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의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바뀐다? 사실 이거는 어불홍설입니다. 비대면 교육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개인 차원이든 회사 차원이든 강사 차원이든 HRD 주간 부서 차원이든 그 인풋 들어가는 인풋의 그 크기에 따라서 뭐 결과물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거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집의 그 작업실이죠. 제 집에 있는 그 작업실, 제 작업실의 그 모습입니다. 노트북, 그 다음에 모니터, 그 다음에 보드 모니터, 그 다음에 웹캠, 그 다음에 뭐 핀 마이크, 웹캠이 또 마이크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그 원격 교육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이와 같은 그 인프라, 이런 하드웨어를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 예, 저 같은 경우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에 꼭 필요한 거라면 뭐 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깔끔하게 좀 한다 그러면 편집용 소프트웨어가 또 있습니다. 저는 매니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대면 교육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참여 유도, 그 다음에 의견 교환, 뭐 퀴즈, 그러니까 반응을 볼 수 있는 퀴즈,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의견을 발산하거나 수렴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활용할 경우 핸드폰을 그대로 PC에 그대로 투사할 수 있는 미러링 기능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플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R 카드 만들기.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트북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핸드폰은 사실 아주 훌륭한 교보제가 됩니다. 안에 교육용 학습용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찍으면 QR코드에 담겨져 있는 뭐 설문조사든 동영상이든 또는 뭐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의 훌륭한 교보제, 전자 교재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비대면 교육이라면 핸드폰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을 보기보다는 PC를 통해서 비대면 교육 학습이 이루어지고 핸드폰을 통해서 보조 디바이스로 활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에 적용한다면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적용을 한다면은 현장 적용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학습자의 위치 같습니다. 학습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학습자가 갖고 있는 교육 자료.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비대면 교육의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면은요, 동영상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비대면 교육의 효과가 있다. 대면 교육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강사와 교육생이 학습을 할 때, 강의하고 학습할 때 이때의 여건도 감안해야 된다. 그것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환경 조성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소프트웨어도 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 이제는 강사한테 또는 교육생한테 교육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냐. 근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 사실은 금방 큰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덜하게 될 겁니다. 영향 덜 받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 다음번 동영상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대면 교육에서 학습자는 과연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갖고서 학습을 할까? 태블릿 또는 노트북을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비대면 학습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는 뭘까? 그 콘텐츠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으로 남게 됩니다. 비대면 교육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번 동영상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